오늘 우리는 자위에 대해 차분하고 성숙하게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위를 부끄럽거나 경박한 행위로 보지 않고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에게 잠재적인 이점이 있는 생물학적 기능으로서 다룰 것입니다. 현대 연구가 밝혀낸 내용을 알게 되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자위는 호르몬 균형, 심혈관 건강, 수면의 질, 심지어 정서적 웰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몸과 마음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를 부드럽게 탐구할 것입니다. 이는 완전한 프라이버시 속에서 단 한 원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당신의 활력, 기분, 심지어 노화 과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드럽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실시한 연구를 포함한 많은 연구들은 정기적인 친밀한 활동, 즉 혼자서의 탐색이 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며 정서적 웰빙을 증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남성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흥분의 감정이 쌓일 때 당신의 몸은 가만히 있지 않고 거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처럼 준비를 시작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하여 욕망, 자신감, 에너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많은 남성의 경우 이 상승폭은 작을 수 있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이점을 지닙니다. 정점 자극에 도달하면 전립선, 정낭, 그리고 인근 근육들이 리드미컬하게 수축하여 생시객을 방출합니다. 이 짧은 순간에 뇌는 특히 옥시토신과 프로락틴이라는 강력한 자연 화학 물질의 조합을 방출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단순히 쾌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옥시토신은 정서적 유대감을 깊게 도와주어 남성이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도록 합니다. 프로락틴은 깊은 이완을 촉진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차분하거나 졸린 느낌을 받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60세에 이르면 몸의 변화가 더욱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특히 친밀한 성능의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입니다. 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은 친밀함과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근육 강도, 골밀도, 정신 집중, 기분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감소함에 따라 많은 남성들은 피곤함, 의욕 감소, 심지어 약간의 우울감을 보고합니다. 이는 노화의 일반적인 부분이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0세가 지나면 많은 한국 남성들은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는 전립선이 요도에 압박을 가해 더 자주 소변을 보게 하거나 흐름이 약해지거나 수면이 방해받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쁜 수면은 친밀한 욕망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도 한몫합니다. 이는 한국 남성들 사이에서 두 번째로 흔한 암이며 침대에서의 자신감이 왜 감소할 수 있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심장과 혈액순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친밀한 삶은 강한 혈류에 의존하며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경직되면 순환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일부 한국 의사들은 남성의 성기를 심장 건강의 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단함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는 고혈압, 막힌 동맥 또는 혈당 문제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종종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은퇴,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고 그에 따른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을 돌보고 취미를 기르고 파트너와의 관계든 혼자든 연결을 즐기는 것이 에너지를 회복하고 자아감을 되찾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느린 사고, 가벼운 건망증 또는 정신적인 흐림을 느끼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이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질 좋은 수면, 건강한 식단, 정신적 도전, 그리고 정기적인 친밀한 활동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신체적 및 정서적 친밀함이 성장 지원 호르몬을 방출하고 수면을 개선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성을 촉진하여 기억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연결, 활력 또는 수면과 관련하여 놀라운 변화나 도전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이야기가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혜와 배려로 이 여정을 계속 탐구해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이 뻣뻣해지거나 스트레칭을 건너뛰면 어깨가 뻐근해지는 것처럼 하체 조직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순환이 필요합니다. 파트너와의 연결 또는 혼자서의 부드러운 자극은 유연성을 유지하고 조직 약화를 방지하며 모든 기능이 잘 작동하도록 필수적인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공급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실시한 연구를 포함한 의학 연구들은 이 부위가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으면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무엇이 고장나서가 아니라 단순히 활동 부족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발표된 한 연구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신체적으로 표현을 유지한 나이 많은 남성들이 완전히 비활동적인 남성들보다 더 강한 활력, 개선된 기분, 그리고 더 나은 소변 흐름을 보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행위 자체가 혈관을 이완시키고 좋은 순환을 지원하며 중요한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산화 합물인 산화질소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신체 표현의 이점, 스트레스 감소 및 코르티솔 수치 감소, 균형과 방광 조절에 중요한 강한 골반저 근육, 호르몬 균형과 일상 회복에 필수적인 더 나은 수면. 부산에서 은퇴한 회계사인 민재를 만나보세요. 아내를 잃은 후 민재는 조용한 일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신문을 읽고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많은 조용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는 수년간 친밀하지 않았고 내 인생의 그 부분은 끝났나 봐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의 건강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고 에너지가 낮아지고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지역 건강 세미나에서 비뇨기과 의사는 그에게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하라고 권장하며 부드럽고 존중하는 혼자만의 터치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부드러운 자기 연결과 아침 산책, 아연이 풍부한 식단, 간단한 골반 운동을 결합한 결과 민재는 다르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잘 잤고 더 많은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혈류를 지원하거나 호르몬 보충제를 사용하는 약물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선택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작용이 따르고 신중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반면 부드러운 자기 관리는 무료이고 안전하며 몸의 자연 리듬과 조화를 이룹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는 의료 치료를 고려하기 전에 다시 자신을 느끼게 해주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곳에서는 문화적 전통이 남성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냉정하고 침묵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것은 외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버리고 이 삶의 부분에 자존감을 가지고 접근함으로써 당신은 재생의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60세가 지나면서 몸의 변화에 대해 불안하거나 주저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흥미롭게도 혼자 하는 친밀함은 호르몬 균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이 나이가 들수록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이 영역에 대한 관심이나 활동이 전혀 없으면 이러한 수치가 더욱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원칙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시스템이 수요가 없다고 느끼면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신호를 듣습니다. 필요하다고 믿는 것에 따라 호르몬 생산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신체적 참여가 없고 자극이 없으며 친밀함이 없으면 당신의 몸은 이를 더욱 느리게 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 하는 친밀함이 하룻밤 사이에 호르몬 수치를 즉각적으로 높여주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몸이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호르몬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세션이 당신의 시스템에 테스토스테론을 넘쳐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기적이고 건강한 신체 표현, 심지어
혼자서도 감소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호르몬 시스템을 반응 가능하게 유지하고 에너지, 기분, 전반적인 웰빙과 관련된 자연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실 한국에서 발표된 한 연구는 60세 이상의 남성들이 파트너와 함께하거나 혼자서 신체적으로 표현을 계속할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더 높고 수면이 더 좋으며 기분이 더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전에서 은퇴한 교사인 성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이 삶의 부분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깊은 피로감, 정서적 평온함에 결여, 정신적 흐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여동생이자 간호사인 누나가 그에게 전문의를 만나보라고 권장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나이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의사는 두 가지 선택을 제안했습니다. 호르몬 요법이나 가벼운 운동, 더 나은 수면, 그리고 놀랍게도 정기적인 개인 친밀함을 포함하는 보다 자연스러운 접근이었습니다. 처음에 성준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저녁 산책을 시작하고 계란과 견과류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며 한국 홍삼을 식단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는 또한 부드러운 아침 스트레칭을 시작하고 죄책감 없이 혼자만의 자기 관리를 다시 일상에 도입했습니다. 6달 후 그는 단순히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다시 깨어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친밀함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테스토스테론 보충제와 성능을 위한 약물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적혈구 수 증가, 전립선 비대, 호르몬 불균형과 같은 위험이 따릅니다. 반면 혼자 하는 자기 관리는 자연스럽고 위험이 적으며 몸이 기능하는 방식과 일치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며칠에 한 번이든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이는 당신의 몸이 이해하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활력을 높이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습니까? 아래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전립선은 작지만 특히 50세 이후 남성 건강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전립선 액체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남성의 흥분 중에 방출되는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합니다. 이 액체가 가끔 방출되지 않으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축적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친밀한 방식으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액체 생산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는 방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트너와의 친밀함이든 혼자 하는 자기 관리든 액체가 축적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체되어 자극, 불편함, 심지어 전립선과 관련된 장기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액체를 방출하는 것은 친밀함이나 혼자 하는 활동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몸의 자연적인 배출 시스템처럼 작용하여 오래된 액체를 배출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유럽 비뇨기학에 발표된 한 획기적인 연구는 20년에 걸쳐 3만 명 이상의 남성을 추적한 결과 중년기에 월 21회 이상 액체를 방출하는 것이 후에 전립선 문제를 개발할 위험이 훨씬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정기적으로 배출되는 전립선은 오래된 액체를 너무 오래 저장하는 전립선보다 더 건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효과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20대나 30대의 젊은 남성들은 지나치게 혼자 하는 활동이 전립선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나중에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남성, 특히 50대나 60대의 남성에게는 정기적인 혼자만의 관리가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몸은 빠르게 회복되지만 지나치게 자극을 주는 것은 특히 나쁜 자세,
스트레스 또는 휴식 부족으로 인해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부드럽고 정기적인 자극은 유지 관리처럼 작용합니다. 마치 파이프가 녹슬지 않도록 가끔 물을 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몸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젊고 에너지가 넘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조절하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관심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는 속임수가 아니라 소통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들의 필요가 진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은퇴한 교장인 재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한 지 몇 년 후, 재혁은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고 하복부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와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갔고 일반적인 질환인 양성전립선 비대증의 초기 증상이 진단되었습니다. 의사는 약물을 권장했지만 예상치 못한 조언도 함께 했습니다. 부드럽고 일관된 친밀함을 유지해보세요. 심지어 혼자서도. 재혁은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지원과 아내의 조용한 격려로 그는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골반 운동, 수분 섭취 개선, 그리고 저녁 6시 이후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노력을 병행했습니다. 몇 달 후 그의 증상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몸과 더 잘 연결되고 더 편안해졌으며 감정적으로 파트너와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전립선을 만져서는 안 되는 연약한 물체로 보는 것보다 유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자위와 같은 가끔의 압력 해소는 전립선 건강을 지원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를 겪어본 적이 있거나 이로 인해 건강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호르몬, 순환, 전립선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내면으로 돌아가 정서적 균형과 수면이라는 또 다른 필수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었다면 숫자 4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노인들이 조용히 불면증, 고립감, 그리고 정서적 피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매일 밤에 불안감을 겪으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개인적인 위안의 순간이 양을 세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몸이 쾌락의 정점에 도달할 때 자연스럽게 옥시토신이라는 화학 물질을 방출합니다. 이는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엔도르핀, 즉 몸에 기분 좋은 메신저는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녹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 자연 화학 물질은 평화로운 내부 치료제처럼 작용하여 차분함, 안전함, 그리고 편안함을 촉진합니다. 옥시토신은 심박수를 부드럽게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완화합니다. 엔도르핀은 신체적 불편함을 완화하고 기분을 좋게 하여 마치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한구울제처럼 작용합니다. 이 상태에서 방출되는 또 다른 기분 좋은 메신저인 도파민은 뇌 보상센터를 활성화하여 따뜻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 후에 온몸이 부드러워지며 서서히 잠에 빠져들고 종종 이전보다 더 깊고 상쾌한 휴식을 즐깁니다. 2022년에 발표된 한 연구는 파트너와의 친밀함을 유지하거나 혼자서도 신체적으로 애정 어린 행동을 한 노인들이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수면의 질을 보고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혼자서의 친밀한 순간이 파트너 없이도 많은 수면 혜택을 가져왔습니다. 69세의 영철은 인천에서 은퇴한 약사로 아내를 잃고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면이 어려워졌습니다. 차분한 차나 조용한 음악을 시도했지만 그는 종종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작용이 두려워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에 주저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노인을 위한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의사가 의도적인 자기관리의 이점에 대해 자연스러운 수면 보조제로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었지만 점차 그 아이디어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를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압박이나 죄책감 없이 자신의 밤 일과에 부드럽고 배려 깊은 부분으로 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몇 주 후 영철은 몸이 더 쉽게 이완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6시간에서 7시간 동안 연속으로 잘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수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의 기분도 밝아졌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신과 다시 연결된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서적 차원에서 자기 지향적인 위안은 해로운 효과 없이 기쁨의 원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외롭거나 압도당할 때 자신에게 작은 안도의 순간을 주는 것은 스트레스의 무게를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도파민은 뇌의 자연스러운 보상, 신호처럼 작용하여 진정한 만족감과 정서적 균형을 제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는 타인에 의존하지 않는 개인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감염의 위험도 없고 정서적인 복잡성도 없으며 단지 당신이 여전히 자신의 웰빙을 소중히 여긴다는 부드러운 상기입니다. 물론 이는 심각한 의학적 상태에 대한 치료법은 아니지만 긴장을 완화하고 불편함을 줄이는 자연스럽고 부작용이 없는 방법입니다. 특히 가벼운 스트레칭, 수분 섭취, 그리고 느리고 깊은 호흡과 같은 이완 기술과 결합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잠들기 어려운 적이 있거나 정서적으로 지쳤거나 단순히 밤에 더 그라운드한 느낌을 원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숫자 5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조용히 지침을 찾고 있는 다른 남성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친밀함과 연결에 대한 욕망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조용해지고 더 개인적이 될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화적 기대와 전통적 가치 때문에 많은 노인들은 이 진리를 인정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심지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남성 중 거의 3분의 1이, 그리고 여성 중 거의 2분의 1이 지난 12달 동안 혼자 하는 친밀함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정상입니다. 2021년에 한국 남성 웰빙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는 유사한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정서적이고 신체적인 연결에 대한 관심은 사람의 70세 이상에서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으며 단지 더 개인적이고 진정한 방식으로, 그리고 성과에 덜 집중하게 됩니다. 친밀함과 연결에 대한 욕망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조용해지고 더 개인적이 될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완전히 자연스럽지 않지 자연스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점은 종종 신체적 긴급성에서 정서적 편안함, 유대감, 그리고 자기 이해로 이동합니다. 사실 세계보건기구는 이 영역에서의 웰빙이 전반적인 건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친밀함과 기쁨을 추구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60세의 남성이 자신의 필요를 차분히 인식하고 개인적인 자기 관리로 따뜻함과 행복을 찾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내 몸은 여전히 기분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흥의 화건은 정서적 및 정신적 웰빙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보호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남아있고 표현적인 남성들은 이 부분을 완전히 차단한 남성들보다 슬픔의 수준이 낮고 더 나은 수면과 더 날카로운 기억을 보고합니다. 누군가가 정상적인 감정을 숨기도록 압박받고 나는 이 나이에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면 그 압박은 스트레스, 외로움, 심지어 노화에 대한 감각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자기 관리를 대신할 때 고립감이 심화되고 정서적 피로가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하는 친밀함은 단순히 신체적 해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변화합니다. 우리의 민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한때 좋았던 것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변화의 신호입니다. 생물학은 적응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실망하기보다는 이것을 자기 발견의 새로운 길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삶의 어느 단계에서든 자신과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마치 오래된 친구와 다시 만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친숙하지만 변화한 사람입니다.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자기 관리입니다. 이 조용하고 개인적인 행위는 지금의 당신을 수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몇 년 전의 당신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노화에 따라 오는 변화를 수용하기 시작하며 평화롭고 자신감 있게 그렇게 합니다. 그 내면의 평화는 더 나은 관계, 더 명확한 사고, 그리고 새로운 자신감을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이 나이에 맞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6에서 10가지의 숫자를 사용하여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남성이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호르몬 균형에서 더 나은 수면, 정서적 안도감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점을 들은 후 당신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자기 관리가 이렇게 유익하다면 왜 과거에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여겨졌을까요? 이는 작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는 역사, 문화, 전통, 그리고 우리가 물려받은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들이지만 때로는 부끄러움과 침묵을 남겼습니다. 이 믿음은 사람들이 몸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회복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젊은 남성들에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활력을 소모한다는 생각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동양과 서양 전통 모두에서 깊이 뿌리내린 질문입니다. 수세기 전 고대 중국의 웰빙 철학에서는 징 또는 정수라는 개념이 있었으며 이는 가장 중요한 생명력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전통 동아시아 의학, 즉 한국의 한방에서 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몸에서 가장 순수하고 본질적인 에너지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정수가 신장에 살고 있으며 지나치게 친밀한 활동, 특히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이 한정된 저장소를 고갈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수 한 방울은 혈액 한 방울과 같다는 속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호르몬, 신경계 또는 전립선의 작동 방식에 대해 알지 못했던 시절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관찰과 전통만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전통 건강 문헌은 종종 젊은 남성들에게 그들의 정수를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이는 약화나 조기 노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은 특히 한국의 많은 남성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은 어릴 적부터 개인적인 표현, 특히 혼자서 하는 것을 위험하거나 부끄러운 것으로 보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 과학 덕분에 우리는 훨씬 더 힘을 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균형이 핵심입니다. 특히 나이 많은 남성들에게는 가끔의 방출이 해롭지 않으며 사실 우리가 본 것처럼 종종 좋습니다. 많은 면에서 이러한 오래된 가르침은 절제, 규율, 그리고 몸을 돌보는 것을 촉진하려 했던 것이며 이는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자연적인 충동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서양에서의 혼자 하는 자기 관리에 대한 오해는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세기 초 스위스 의사가 자위가 실명, 정신병, 심지어 장기 부정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잘 알려진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 후 빅토리아 시대에는 상황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젊은 소년들이 자신의 몸을 탐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상한 장치를 고안했습니다. 일부 침대는 소년이 신체적으로 흥분하면 알람이 울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극을 방지하기 위한 불편함을 유발하는 금속 장치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연구, 경험, 그리고 열린 대화가 매우 다른 그림을 보여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존중, 그리고 연민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하는 자기 관리는 전립선 건강을 지원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남성들에게 호르몬 균형을 돕습니다. 정서적 안정성과 개인적 존엄성을 제공합니다. 두려워하거나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는 자연스럽고 개인적인 자기관리의 형태입니다. 특히 건강, 자신감, 그리고 내면의 평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새로운 삶의 단계에 접어드는 남성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문화나 전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기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몸, 그리고 감정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래된 두려움 기반의 믿음을 버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과학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더 큰 자신감과 훨씬 적은 부끄러움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공하거나 조금 더 가벼운 기분을 느끼게 했다면 댓글에 예 라고 입력해 주세요. 진실을 정상화합시다. 서로를 정직과 힘으로 격려합시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벨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 남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처럼 존엄, 힘, 그리고 지혜를 찾는 모든 남성들을 위해 말입니다.